네, 자, 다시 저희 그 난수 배열을 만들어주는 함수들, 우리 지난 시간에 란드라고 하는 함수 알려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란드 n이라고 하는 함수까지 알려드렸죠. 얘네들은 전부 다 그 실수들만 만들어줬었죠. 자, 이번엔 정수 난수를 만들어주는 함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럼파이가 가지고 있는데 란드 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란드 인트. 얘는 로우, 하이, 그 다음에 사이즈, 그리고 디타임. 이런 방식으로 호출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거 시작값이란 뜻이고요. 이거 끝나는 값이란 뜻이고요.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numPy에서 바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numpy.random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호출하셔야 돼요. numpy.random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randint라고 호출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몇 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저도 이게 좀, 이 파라미터 이름이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지금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저 파라미터들에 대한,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음, 이 함수는요, 로우를 시작값으로 하고요, 하이를 그 끝나는 값으로 하는 이런 범위의 정수, 난수들을 원소로 하는, 원소로 하는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시작값이 작아야 되고요. 그래서 스타트라고 하지 않고 로우라고 한 이유가 아마 그 작은 범위, 그러니까 하한, 그리고 하이트가 아니라 하이죠. 네. 그 다음에 상한, 그러니까 위쪽. 네. 그래서 그리고 항상 이 시작하는 값은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값은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텝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스텝이라고 난수기 때문에 그냥 그 범위 안에 작은 값과 큰 값의 그 범위 안에 있는 정수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수들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 파라미터 중에서 파라미터 사이즈는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ND 어레이의 모양이에요. ND 어레이의 모양을 정수 또는 정수들의 튜플로 전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이라면은요, 모양하고 쉐입하고요, 사이즈가 같은 숫자를 가질 거예요. 그죠? 어. 1차원 배열에서 원소가 5개다 그러면 사이즈도 5고요. 쉐입도 5라고 하는 숫자 한 개를 갖는 튜플이에요. 그래서 1차원 배열에서는 사이즈와 쉐입이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2차원 이상의 배열에서는요.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면 전체 그냥 숫자들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모양이 만약에 네, 죄송합니다. 네. 2차원 배열인데 모양이 3, 5다. 그죠? 어, 생긴 모양이 네, 생긴 모양이 3, 5라고 생겼다. 그러면 사이즈는 3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15개의 원소를 갖는 거죠. 15개의 원소. 그죠? 근데 2차원 배열로 만들고 싶은데 사이즈에다가 15라고만 줘버리면 2차원 배열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15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파라미터의 이름은 사이즈라고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는 쉐입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쉐입을 주는 거다. 근데 모양을 줄 때는 1차원이면 정수 한 개로 충분한 거고요. 2차원 이상이면
튜플로 전달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1차원 배열에서도 튜플로 전달하셔도 돼요. 네, 전달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 d타입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우리가 명시를 해도 되고 명시를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 줄 수 있는 값들은 줄 수 있는 값들은 int 8, int 16, int 32, int 64 이런 값들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값들을 줄 수 있는데 얘는 필수 아규먼트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 선택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수는 아닙니다. 예, 옵셔널, 그냥 옵셔널이라고 쓸까요? 선택, 선택 파라미터. 필수는 아니다. 필수는 아니다. 그래서 값을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요. 만들어 볼게요. 자, 어레이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레이, numpy, 그리고 random, 점, rand, 이렇게 하면 rand int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rand int. 자, low가 있고요. 그 다음에 high가 있고요. size가 있고요. d타입도 있고, 이렇죠. 그죠? 자, low에는 제가 뭐라고 줄 거냐면 0부터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0보다 작은 경우까지 이렇게 할 거고요. 사이즈에는 5라고 줄게요. 자, 그리고 얘를 출력을 해보면 이런 숫자들이 나왔죠. 실행할 때마다 숫자들은 달라질 겁니다. 근데 나오는 숫자들을 보시면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0보다는 작은 숫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사이즈 5라고 했기 때문에 1차원 배열로 만들어져요. 1차원 배열로 만들어주고요. 근데 이렇게 위쪽에 있는 코드는 이렇게 쓰셔도 사실은 똑같은 코드예요. random, rand, int 0부터 시작하고 10보다는 작은데 사이즈는 튜플. 자, 튜플인데 1차원이면 숫자 하나 써주고 쉼표 다음에 그 뒤에 아무것도 안 남기면 돼요. 이거는 숫자 한 개를 가지고 있는 튜플이란 뜻이에요. 숫자 한 개를 가지고 있는 튜플이란 뜻이니까 이거 같은 거를 만들어줘요. 실행할 때마다 숫자들은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만들어줘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은 난수 5개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을 만들어주죠. 그죠?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을 만드실 때는 이거 정수로 넘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실수로 넘기셔도 돼요. 아셨죠? 정수로 넘기는 거는 무조건 1차원 배열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튜플로 넘길 때는 튜플의 원소가 한 개가 있으면 1차원 배열인 거고요. 튜플의 원소가 두 개가 있으면 2차원 배열, 튜플의 원소가 세 개가 있으면 3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numpy 점 random 점 rand int인데 똑같이 범위는 똑같은데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면 3, 5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 2차원 배열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행의 개수가 몇 개고 행의 개수가 3개고 그 다음에 열의 개수는 몇 개인 열의 개수는 5개인 2차원 배열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파라미터 이름은 사이즈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사이즈를 모양이라고 생각하자.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래서 그 numPy에서 객체들을 생성할 때 그 가장 기본적인 게 array,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range,
range를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reshape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배열을 다른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난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rand, 그리고 randint라고 하는 함수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함수들 말고도 다른 함수들도 많이 있어요. 난수를 만드는 것도 더 많은 다른 함수들도 있습니다. 그냥 자주 사용되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그 numpy가 가지고 있는 통계와 관련된 함수들 또는 메서드들을 알려드릴게요. 통계 함수라는 얘기는 집계를 한다는 얘기고요. 집계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합계를 계산하는 거. 썸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평균을 계산할 수 있겠죠. 평균. 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분산부터 먼저.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니까. 분산. 분산은 영어로 varia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영어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뭐 이렇게 하고요. 뭐 이런 것들 이외에도요.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도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도 통계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런 일들을 해줄 수 있는 함수들이 numpy에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합계를 계산하거나 평균을 계산하거나 이러려면 배열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배열 안에 있는 숫자들의 합계를 계산하는 거고 배열 안에 있는 숫자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걸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배열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함수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메서드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 넘, 넘파이 점 하고서 바로 호출하는 함수들이 있고 자 이렇게 호출하려면 아규먼트가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 펑션이라고 하는 자리에 sum이나 mean 이렇게 함수 이름이 대체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 합계를 계산한다, 평균을 계산한다 라고 하는 함수가 와요. 누구의 합계와 누구의 평균을 계산해야 되죠? 이것만 보고서 알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규먼트로 뭘 줘야 될까요? 아규먼트로 어레이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ND 어레이를 아규먼트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numpy의 ND 어레이 타입으로 만들어진 객체가 있을 때 그 객체에서 호출하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 배열에서 호출하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배열이 배열이 합계를 계산한다. 배열이 평균을 계산한다. 배열이 분산을 계산한다. 자, 그러면 아규먼트를 넘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함수 이름을 numpy에서 호출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객체에서 호출하는 거냐에 따라서 아규먼트가 그냥 함수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배열 자체를 우리가 만든 배열을 아규먼트로 넘겨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만든 배열 객체에서
호출하는 함수이면 아규먼트를 넘겨주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함수 이름들을 전부 다 써드리진 않았지만, 그리고 함수의 종류들을 다 써드리진 않았지만, 대부분 통계와 관련된 기능들은 전부 다 함수와 메서드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대부분. 한두 가지 정도가 메서드가 없고 함수로만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한두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네. 이 통계 관련 함수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제가 함수 이름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려드리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